엘리. 뉴욕은 그 정도예요? 원래 독해. 목이 메일 정도로 독한 뉴욕. 금방 맥주를 꿀꺽꿀꺽 마셨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예.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엘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엘리의 패션 워크 한 날이죠? 정말 저부터 네. 시작하는 거였어요. 네. 패션 위크 아니고 워크입니다. 패션 워크.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1920년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죠. 1920년대 패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지난번에 저 이제 올해 유행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듣고 나서 이제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거리를 걷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도쿄님은 진짜 패션을 하셨어도 잘하셨겠다. 아, 진짜? 왜냐면 정말로 언니 보근가 어디에 바디숱에 대해서 아리글이 나왔어요. 오. 근데 도쿄님이 딱 그 바디숱 얘기를 네,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캡처를 못했던 부분인데 그게 너무 신기해, 진짜. 네, 어떻게 여자들이 그게 그게 그냥. 신기해? 그게 사실은 나야. 내가 보그에 기고도 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요? 바디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런 보근지 어딘지 확실은 잘 모르지만 잡지에도 그 기사가 실리고 그 바디숱 유행이라는 그 바디숱의 변천사 뭐 이래가지고 그 얘기도 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정말 보니까 거리에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입고 다니는 게 보이죠. 요즘 진짜 유행이에요. 예. 그래서 건축 말고 패션을 하셨으면 잘하셨겠구나 생각을 했죠. 이런 네. 나야, 이런 나. 대단해요. 네. 근데 아무튼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10번씩 절해야 된다니까. 하지만 오늘 뚫어지는 못한 언니. 저거 너무 웃기지? 디자이너 브랜드. 디자인 바이 원래. 원래 아닌데 우리 집 세탁기인데. 가위든 장인이 안에서 한 땀 한 땀. 아무튼 오늘 1920년대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좀 얘기거리를 들고 왔어요. 일단은 가장 쉽게 1920년대 패션을 보려면 최근은 아니지만 5년 전에 2013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음악이며 또 주연 배우며 또 패션까지 그 당시에 되게 이 영화가 열풍이었잖아요. 상도 되게 많이 받고요. 그랬죠. 위대한 개츠비 나왔을 때.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나면 조금 더 그 시대의 그런 의복이나 그런 패션 실루엣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의상에 이제 거기 그 영화 의상에 대해서 이제 좋았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네. 사실은 말이 조금 많아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그 커스튬 전문가들이 봤을 땐 거기서 나온 이제 의상들이 완전 20년대를 설명할 수 있는 네. 의복의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주인공 여자 데이지가 주로 입고 나온 옷 중에서 되게 가슴이 그러니까 그 오이가 되게 얇고 길게 파인 브이넥이 나오거든요. 네. 되게 예뻐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사실 20년대 여성들이 입었던 옷은 그 가슴 부분을 다 가렸었어요. 가슴을 강조하지 않았었고 또 이제 거기 뭐 파티복 같은 것도 되게 이제 그 영화 의상에서는 되게 길고 막 이렇게 뒤로 쫙 뻗게 나오는데 사실 20년대 기본적인 그런 의상은 니랭스 무릎 스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상 그 패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조금 얘기가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몇 번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영화 의상 디자인을
프라다에서 한 40벌 정도 했어요. 네. 프라다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의상을 커스튬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디자인한 디자이너는 따로 있지만 네. 프라다에서 40벌 정도 이제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도 다 프라다에서 했고요. 네, 근데 그 프라다 디자이너 역시 20년대 영감을 받긴 받았지만 재해석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면서 좀 안 건데 이제 여자 옷은 프라다가 좀 많이 했고 남성 옷은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브룩스 많이 브라더스. 했대요. 그래요? 네. 근데 브룩스 브라더스가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의 원작자 스캇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브룩스 브라더스 옷을 즐겨 입었었다는 그런 그래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스캇 피츠. 아무튼 이제 그건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얘기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그래도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는 그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920년대의 의상은 을 설명하려면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가 1914년에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남성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전쟁에 가면서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남성들이 하던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하게 됐었대요. 뭐 예를 들면 굴뚝 청소, 뭐 소방 불 끄는 사람 소방관도 하고 경찰관도 되고 또 자동차 정비 같은 것도 여자들이 맡아서 하면서 그동안은 뭐 아이들을 키우고 집에서 살림하는 그런 여자들이었으면은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되게 많이 하면서 실제로 여자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막 가슴 쬐고 막 허리 코르셋 이런 거 입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남자들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일을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코르셋을 벗고 뭐라 그러지? 뭐 패티코트 막 여자들 치마 부풀리는 그런 거 입었었잖아요. 가슴을 강조하고 그런 거를 이제 벗어 제낀 거죠. 그러면서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좀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독립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만의 그런 패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왜 1920년이 혁명적이라는 그러니까 패션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보통 이렇게 한 시대가 흘러갈수록 옷의 뭐 형태나 실루엣이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그죠. 이 시기는 거의 180도 변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 시대만 해도 여자들이 코르셋을 입었잖아요. 이제 코르셋이라는 게 허리를 정말로 막 18인치, 막 19인치까지 미친 듯이 막 고래 수염 막 이런 거 쓰면서 졸라 매고 또 코르셋을 입으면 당연히 가슴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자들이 가슴은 풍만하게 또 허리는 얇게 엉덩이는 크고 그다음에 치마는 길어서 다리를 다 가려야 되고 또 가슴 부분은 또 훅 파서 이 가슴 골이 다 이 턱까지 올라오는 약간 이런 그런 여성의 곡선이 되게 상징적이었잖아요. 옷에 있어서는. 근데 정말 20년대에는 여자들이 또 여성 이러면 또 긴 머리 이렇게 좀 틀어 올리고 이런 것들이 착착착 다 사라져요.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180도 바뀌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1920년대 실루엣은 어떤 게 나오냐면 가슴은 납작한 가슴을 갖기 위해서 풍만한 가슴을 만드는 코르셋이 아니라 납작한 가슴을 만드는 속옷이 나오고 그 스포츠 브라처럼. 예. 그리고 어깨부터 가슴, 허리, 엉덩이까지의 경계를 다 감출게 그거를 이제 일자로. 예, 일자로. 그래서 이거를 H-라인 실루엣이라고 대문자 H-라인 실루엣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루엣의 옷이 나오고 치마는 여자들은 다리를 보이면 안 됐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죠. 치마는 무릎까지 짧아져요. 그게 이제 이 1920년대 룩의 시작이에요. 또 머리는 긴 머리의 그런 여성성이 아니라 머리는 그 당시에는 보브컷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짧거나 아니면 단발머리가 굉장히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머리 장식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머리 장신을 모자나 뭐 그런 깃털, 액세서리 이런 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전쟁을 나가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진출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영국에서는 참정권도 생기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신들만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제 시작한 최초의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패션을 혁명이라고 패션계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던룩의 시초고. 그죠. 저는 20년대 하면 일단 생각나는 게 위대한 개츠비도 생각나지만은 저는 코코 샤넬 생각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코코 샤넬이 아마 그 패션을 바꾸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주 목걸이들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막 길게 무슨 한 40인치짜리 그런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 쓰고 담배 물고. 맞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나죠. 코코 샤넬도 20년대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고 또 이제 이 시대가 또 왜 패션 쪽에서는 중요하냐면 당연히 치마가 이제 점점 짧아지고 또 머리가 짧아짐으로써 여자들이 머리 장식에 눈을 뜨면서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스타킹 같은 거. 네. 왜냐하면 이제 다리가 보여야 되니까 다리에 필요한 액세서리가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하이힐에 또 각종 다양한 하이힐이 나오고 다양한 신발이 나오고 또 스타킹, 양말 그런 거에 대한 유행이나 아이템이 발전하게 되고 모자도 모자뿐만 아니라 뭐 귀걸이 약간 크고 치렁치렁한 좀 그런 귀걸이나 네. 깃털 장식, 네, 이제 이런 게 아니면 헤어밴드를 이렇게 맞아요. 널찍하게 많이도 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디자인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요즘에 봐도 전혀 막 촌스럽거나 뭐 오래돼 보이거나 이런 느낌 없이 되게 20년대 패션은 모던하고 또 되게 예술적이에요. 왜냐면은 약간 그 실용적인 거를 추구하고 뭐 직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르데코적인 아트 감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르데코. 되게 예술적이기도 하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당시에 또 이집트 투탕카멘 무덤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화장도 되게 약간 스모키 화장도 그렇지만 여자들의 모자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터번 같은 형식의 모자들도 되게 유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자들이 입었던 옷 중에서도 약간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신밧드 모음 같은 그런 약간 그런 패턴들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그런 영감도 투탕카멘 무덤이 발견되면서 또 거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고 20년대 패션은 색깔도 되게 화려하고 또 무늬도 되게 화려하고 그러면서 되게 예술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래서 되게 많은 거를 공부할 수 있는 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1910년대에서 20년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180도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모든 실루엣가. 네. 왜냐면 일단 코르셋을 벗어 던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크니까요. 근데 20년대가 지금 2020년을 얼마 안 놔둔 지금에 봐도 촌스럽지 않다는 게, 왜 그럴까? 왜냐면 지금 1980년대, 90년대 막 보면은 막 정말 손가락 막 오그라들잖아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막 곤란할 정도로 촌스럽잖아요. 곤란해. 네. 근데 1920년대는 왜 이렇게 안 촌스럽고 괜찮지?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실루엣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H라인에 뭐 무릎까지 오는 거기다가 굉장히 장식이 많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투머치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도 안 들고요.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패션의 한 시대이기도 한데요. 많은 디자이너들 1920년대 영감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그 영화에서 또 영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진짜 2013년 위대한 개츠비 후에 2014년에 20년대 영감을 받은 그런 룩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브룩스 브라더스에서도 이 영화 이후에 그 개츠비 라인을 또 따로 만들었고 컬렉션이 있네. 네, 개츠비 컬렉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리고 프라다도 아마 이후에 아마 그 20년대 영감으로 컬렉션을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아무튼 이제 20년대 패션을 얘기할 때 한 단어만 아시면 돼요. 뭐냐면 도쿄 플래퍼 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플래퍼 룩이 뭐냐면 이렇게 약간 그런 자유분방하고 모던한 여성복을 추구하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H라인 룩 네. 그런 경계를 모두 다 떨어뜨린 허리 라인, 뭐 가슴 라인, 치마도 짧아지고 거기에 이제 그 짧은 머리를 하고 장신구를 하고 그다음에 되게 활기차게 거리를 걸어 다니는 그런 여자들을 플래퍼라고 부르고 그런 여자들의 그런 룩을 플래퍼 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20년대는 플래퍼 룩의 시대죠. 네. 플래퍼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플랩이라는 뜻은 그 아기새 날갯짓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시대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완전 다르게 막 가슴을 강조하고 허리를 얇게 하고 코르셋을 입고 또 막 도쿄 오빠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1900년대 시대를 보면 여자들이 치마가 무식할 정도로 크게 이렇게 퍼짐하거든요. 그래서 뭐 피존 쉐입이라고도 하고 뭐 아워글래스라고도 하고 되게 크잖아요. 문을 통과 못했대요. 심지어는 그 정도로 막 각종 툴과 막 패티코트를 겹쳐 입어서 그렇게 치마를 퍼짐하게 했는데 문을 똑바로 통과를 못하고 옆으로 지나가야 될 정도로 그게 바로 여성을 상징하고 그래야 정숙한 여성이고 가문의 집 여성들이고 막 이랬는데 20년 딱 바뀌면서 여자들이 치마는 짧아지고 납작한 가슴을 선호하고 머리는 확 잘라버리고 남자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재즈를 듣고 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담배를 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꼰대처럼 이렇게 지적질을 했겠어요. 막 정숙하지 못하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플래퍼라는 단어가 플랩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아기새의 날갯짓인데 펄럭거린다. 뭐 네. 그런. 플래퍼는 어떤 식으로 그 후에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어린 매춘부. 네, 어린 매춘부라는 뜻도 원래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패션의 그런 틀이 되면서 그 후에는 독립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뜻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쓰이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약간 그런 플래퍼 뭐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쓰였었다고 해요. 이 1920년대에서 만약에 엘리가 인스파이어 받아가지고 지금 현대 엘리의 디자인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점을 이렇게 픽업하고 싶어요? 실루엣이죠. 네. 실루엣이요? 저는 실루엣이랑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라인 없이 이렇게 약간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뚝 떨어지는 실루엣. 기장은, 이제 치마 기장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실루엣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컬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혹은 튜블러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약간 좀, 그게 또 실제로 요즘 언니 전 패션 워크에서도 말했지만, 약간 카프튼 스타일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일자로 통으로 떨어지는. 그냥 네. 통으로 떨어지는. 그런 게 사실 요즘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되게 퀵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는 유난히 언니 문양이 되게 직선적인, 그러니까 곡선보다는 되게 직선이 강한 무늬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패턴 같은 거에. 아, 패턴에요? 네. 그것도 저는 되게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전혀 막 촌스럽거나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양도 그렇고 모자는 잘 이 당시에 모르겠고. 모자나 이 헤어 액세서리들은 하긴 살짝 부담스럽죠. 너무 커스튬 같죠. 네, 너무 커스튬 같아서 같죠. 만약에 그런 띠으로 20년대 띠으로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평상시에 하고 다니기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뉴욕에서 잘 돌아다니다 보면 뉴욕은 워낙에 유난히 패셔너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언니.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20년대 패션 페스티벌은 아니고 자기들만의 그런, 예를 들면 뭐 각종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모임도 있고 바에서 그런 이벤트도 있고 뭐 그런 거 할 때마다 20년대 패션은 꼭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뭐 할로윈 때 당연히 많이 나오고. 그치. 워낙에 꾸밀 요소들이나 그런 것들이 장식들이 많으니까요. 네. 저도 재작년 그 학교 펀드레이징 갈라의 주제가 20년대였었는데 언니 뭐 하셨어요?
나는 그때는 오히려 되게 약간 되게 심플한 그냥 실크 옷 같은 거 입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놈의 머리 장식을 안 하니까 그 삘이 별로 많이 안 나는 거야. 진짜. 예. 네. 그래가지고 공작새 깃털 좀 몇 개 꼽아야 되는데. 예. 머리에다가 줄을 하나 이렇게 머리 주변에다가 두르고 좀 깃털을 꽂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했더니 너무 현대적인 그 분위기만 나가지고 그땐 약간 어색해서 일찍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혹시 미국에서 이제 어디 무슨 모임이나 무슨 파티 가는데 주제가 20년대다 뭐 이럴 때 그런 장식을 어디에서 사시면 돼요? 그냥 아마존에서 다 주문하시면 돼요. 진짜. 왜냐하면 그 여러 해를 거쳐서 그런 팀 파리를 갈 때 그거를 고민하는 것도 되게 일이에요, 진짜. 맞아요. 네. 그 미국 아줌마들이 구하냐면 다 아마존에서 다 있더라고요, 진짜.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다 주문해서 다 두르고 와요. 정말로. 신기하다. 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팀 파티에 노력을 많이 들여요. 여기는 좀 그런 거 하면은 어색하지 않을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와, 되게 유난 턴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약간 큰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정말 그지같이 그냥 운동복 같은 거 하고 입고 다니다가도 무슨 파티가 있어. 이번 파티의 주제가 1920년대야.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켄터키 더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켄터키 더비 막 이런 거 하면은 다 그 선드레스 그런 거에다가 다 모자 하나씩 다 쓰고 와요. 아니면 머리 헤어 장식 같은 거 하고 남자들은 나비 넥타이 매고 중절모 같은 거 쓰고 그런 식으로 온다 할지 20년대면은 일단은 무릎까지 오는 정말 뚝 떨어지는 치마에다가 진주를 두르고. 정말 목이 휘어져라 둘둘둘 감고 깃털 꽂고 막 그렇게 아이라인을 눈에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걸 뭐라 그러지 여기를? 여기 관자놀이를 지나갈 때까지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네,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 그런 소품을 다 구입해서 일부러 예쁘게 아니라 정말 그때 룩을 최대한 재현하고 최대한으로 싶어서 그렇게 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파티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러면 절대 쭈뼛쭈뼛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그 시대에 맞게 그 주제에 맞게 꾸며서 가시면은 오히려 그게 굉장히 예의죠. 진짜로. 저희도 회사에서 막 그런 할리데이 파티를 하면 띠이 항상 있는데 솔직히 뭐 다 큰 어른들이 뭐 그런 띵 파티 하면 누가 믿고 오겠어 하고 전 그냥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로 하고 와. 정말로 진짜로 하고 와요. 막 진짜 막 나이 불문, 국적 불문, 성별 불문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와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막 일부러 막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그런 게 되게 문화적으로 되게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아빠한테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지. 근데 여기는 우리 아빠 나이 또래도 막 60대 이런 분들도 하지. 최선을 다해서 커스튬 입고 꾸미고 저는 이제 이거를 시대적인 이런 패션을 공부하면서 뉴욕에 와서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뭐 다른 곳도 그러고 한국도 그렇겠지만 왜 뉴욕에서 앤틱샵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언니. 그래서 앤틱샵에 가면은 유난히 이렇게 20년, 30년, 40, 20년에선 50년대 시대의 그런 뭐 액세서리, 뭐 브로치라든가 옷 이런 걸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명한 브랜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누군가가 썼던 뭐 조그만 뭐 행커치프 같은 것들도 있고 손수건도 있고 이제 뭐 제가 그냥 저 나름의 해석은 이제 그때 그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갖고 있다가 최근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앤틱샵에 온 거겠죠? 그쵸? 근데 이제 앤틱샵에 가면은 일단은 그래도 좀 잘 돼 있는 앤틱샵에 가면은 소품 하나하나 몇 년도 건지 다 써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액자를 하나 샀는데 1930년대 액자더라고요. 네, 이제 뭐 그런 거 그럼 그런 조그만 디테일을 보면서 이제 뭐 1930년대에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고 뭐 이런 걸 또 볼 수 있고 또 브로치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20년대 브로치면은 제가 뭐 얘기했 그 투탕카멘에서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런 약간 그런 문양의 액세서리들도 유행했고 또 진주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 가짜 진주지만 뭐 이런 그죠.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깃털 장식의 그런 조그만 실크로 된 모자가 그런 앤틱샵 같은 데서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죠. 그런 재미도 뉴욕에 오셔서 앤틱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딱 그냥 이 정도 우리 엘리언독을 들으시고 이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걸 보는 재미도 그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그런 커스튬에 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어떤 커스튬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한 15세기, 16세기 그런 커스튬 그런 아카이브는 분명히 누군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거기 있잖아요. 네, The Costume Institute라고 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커스튬만 거의 15세기부터 현재까지 네. 한 35,000 개의 커스튬을 보유하고 있대요. 여기서. 그래서 1년에 자기들끼리 이제 팀을 정해서 기획 전시를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하고요. 지금 아마 메트로폴리탄이랑 클로이스터, 업스테이트 뉴욕, 클로이스터에서 Heavenly Bodies, Fashion and the Catholic Imagination. 아,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 할 때 네. 그래가지고 다들 그 릴리지어스한 옷 많이 입고 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뉴욕에 계시거나 뉴욕 여행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0월 8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다시 Heavenly Bodies, Fashion and the Catholic Imagination이라고 하고 메트로폴리탄에서도 하고 있고 업스테이트 뉴욕이 아니라 Upper 뉴욕이라고 불러야 되나? 거의 뉴욕 맨 위쪽, 그 맨하탄 맨 위쪽에 클로이스터라고 또 이 옛날 중세시대 성이 아니라 그게 아마, 수도원이었죠,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익시비션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못 갔어요. 근데 메트로폴리탄 너무 괜찮대요. 그래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메트로폴리탄 그 패스가 있으시면은 클로이스터 그냥 들어가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배지만 있으시면은 들어가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데라서. 근데 같은 날 가셔야 돼요. 색깔이 맨날 바뀌잖아요. 그렇긴 해. 메트로폴리탄 보시고 클로이스터. 메트로폴리탄 그거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네. 클로이스터도 그래요. 맞아요. 네. 한 번만 내면 2군데 가실 수 있다. 네. 빵원을 내도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빵원 내는 사람 없죠. 그죠? 대신 일부러 막 4개 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거 바뀐다더니 아직 안 바뀌었나 봐요? 아직 안 바뀐 그 얘기 걸로 나도 알고 들었는데 바뀐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메트로폴리탄에 그렇게 그 커스튬을 소장하고 또 이 오래된 커스튬일수록 그 보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도쿄 오빠 옷 좀 먹잖아 이렇게 사가가지고 좀만 되면 샀거든요. 이렇게 이게 더 오래된 옷들일수록 그런 습도나 이런 거에 되게 약해서 정말로 가까이 숨도 못 쉰대요. 네, 그래서 되게 특별하게 약품 처리하고 하나하나 다 유리관에 보관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쪽에서 되게 전문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다니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저 바로 위에 있는 언니가 커스튬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커스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대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보관하는 곳 옮겼다고 하던데 아주 일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 커스튬들을 다 옮겨야 되니까. 그러면 막 옛날 그런 옷들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옛날이라기보다 작품 위주로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는 아니고 언니가 다 만든 거. 그런 식으로요? 네. 네. 언니가 디자인 다 해서 다 만들어서. 무대 의상이니까. 그죠. 무대 의상이니까.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대 의상을 새로 계속 만드는 거보다는 어디 만들어 놓은 거를 알면은 그 모델을 올릴 때 대여를 하거든. 그럼 그런 거 한 번씩 대여하고, 뭐, 혹시 흠집이 나거나 그러면 진짜 그럴 때도 되게 많으시겠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아니면은, 뭐,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하기도 하고, 그러면 반은 새로 디자인해서 새로운 커스튬을 만들고, 반은 있는 걸로 하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죠. 근데 커스튬 디자인 할 때 굉장히 진짜로
공 많이 들여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작품도 맞아요. 잘 알아야 되고. 맞아요. 진짜로. 시대적인 배경도 너무 잘 알아야 되고 네네. 사건도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이런 게 다 사실은 패션에 연관이 되게 많이 그죠, 되잖아요. 그죠. 1920년대처럼. 그래서 공부를 되게 특히 커스튬 디자이너들은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또 커스튬 디자이너들이 커스터머 니즈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거기다 연출가의 의도까지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일이 많아요. 네. 아니 이게 개츠비가 위대한 개츠비 이게 세계대전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세계대전 거의 직후의 얘기잖아요. 네. 전쟁 동안에 여성들의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가버리니까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에 편한 복장으로 이게 디자인이 바뀌게 되고 아니면은 남자들이 입던 걸 그냥 입고 그냥 입는달지 그 전쟁이라는 게 이게 결코 다시 일어나면은 안 되는 되게 불행한 인류사 중에 하나지만 항상 이 문화적으로는 어떤 그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는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세계대전이 많이 그랬던 것 같고 패션뿐만 아니고 이 이후에 이제 건축에서도 모더니즘이 태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항상 인류가 어떤 이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문화가 많이 바뀌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 근데 이 개츠비 같은 경우에도 위대한 개츠비 이것도 결국에는 그 전쟁 이후에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인 거 아니야? 개츠비 이 사람이? 되게 부자인 사람이잖아. 거잖아. 개츠비가. 부자인데 나중엔 다 허상이 아니었나? 나 위대한 개츠비 안 봤어. 그래, 나도 안 봤어. 이 영화 안 보셨어요? 네. 이 남자가 마지막에는 알고 보니까 다 빚이고 다 거짓말이었구나. 근데 실제로 이 작가 있잖아요. 개츠비 쓴 작가랑 살짝 관련이 있는 얘기래요. 이 작가가 실제로 자기 와이프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할 당시에는 되게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남자가 부자가 돼서 그 다음에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해요. 네. 약간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산 약간 그런 배경이 이 개츠비 소설에 좀 많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도끼님 말처럼 전쟁 이후에 이제 이렇게 패션이 파격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하고 또 뭐 건축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모더니즘의 시초고 또 음악도 그런 약간 막 클래식했던 이런 음악에서 막 재즈 막 더 막 빠른 템포 이런 음악들이 막 미친 듯이 나타나면서 여자들이 춤추고 맞아 재즈의 뉴욕 재즈의 전성기였던 20년대는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은 전쟁 직후기 때문에 되게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 우울증도 되게 많이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약간 막 사람들이 그런 현실적인 거를 잊기 위해서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빠른 템포, 좀 더 약간 막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고 이런 문화가 발전했다고도 하더라고요. 한번 봐야겠다. 이거 개츠비 못 봤으니까. 이것도 약간 뉴욕 배경인 거잖아요. 네, 롱아일랜드 배경이고 이 영화를 찍었던 데가 펜에 있는 플라자 호텔 거기 배경으로. 네, 맞아요. 네. 한번 봐야겠네. 봅시다 이거. 네, 한번 보세요. 되게 화려하고 재밌고 음악도 막 제이지 나오고 그래요. 아 진짜? 네, 막 랩 나오고 그래서 약간 좀 모던, 약간 좀 현대적인 그런 감성, 의상도 그랬지만 그런 현대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최대한 충실하게 그 시대를 약간 표현하려고 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20년이 없었으면 이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현대 시대의 그런 모던 룩이 과연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시대에 그 여자들이 그렇게 나서서 자신들의 그런 보이스를 높이고 또 실용성을 추구하고 그런 무브먼트가 없었다면 과연 이 정도로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20년대가 패션에서 굉장히 중요했구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20년대를 배경으로 한 위대한 개츠비를 보면은, 그러니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자 주인공의 패션이나 이런 거는 약간의 어떤 그 현대적인 해석이 가해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문화가 어땠는지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는 영화일 것 같네. 네. 특히나 패션. 네.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20년대 패션이 그러니까 여자가 선택한 패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맞아요. 네, 여자가 일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주어져서 입고 그냥 주어져서 입기만 했던 그런 옷을 집어 던지고 맞아요. 이제 여자가 사회를 진출하면서 내가 선택한 내가 편한 내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설 수 있는 옷. 그죠. 실용적인 옷. 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미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런 선택에 의한 패션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멋있어요, 언니. 그 말. 여자의 선택에 의한. 좋았어. 그거거든.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죠. 네. 그죠. 그 전까지는 항상 그냥 그래 왔듯이 그냥 허리가 18인치인 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었었는데 풍만한 가슴. 막 그죠. 턱까지 차오르는. 네, 그랬죠. 막 정말 영혼까지 끌어가지고서는 등부터 뭐 쓸어올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상 차려서 밥 먹나 거기다가 턱 밑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참나. 근데 20년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그 모든 걸 다 버렸죠. 그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멋지다. 네, 되게 멋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멋지고 또 알면 알수록 되게 즐거워요. 보고 있으면 이 시대는. 왜냐면 되게 발랄한 여성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플랫벌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되게 즐겁고 흥미롭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그런 시대적인 사건과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가. 다음에 나도 파티할 때 20년대 파티를 한번 해볼까? 내 친구도 욕하겠죠. 귀찮게 이런 거 왜 하냐면서. 그런데 되게 꾸밀 게 많으니까 재밌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막 50년, 60년 이러면은 또 되게 재미가 없고 보링하거든요. 또 그 네. 시대는. 이 당시 남자들의 그 옷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네.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죠?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의 옷은 그렇게 큰, 막 혁신적이라고 할 정도의 큰 변화는 없고, 이 시대 남성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꾸미기를 열심히 꾸몄어요. 왜냐면 이제 뭐 행커치프나 이렇게 칼라에, 그 남자 셔츠 칼라에 이렇게 칼라 끝에 이렇게 핀 같은 걸 꼽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유행이고, 요즘 또 유행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행커치프를, 컬러풀한 행커치프를 꼽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1900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자들 자켓이 약간 그 제비같이 네. 그 귀가 내려오고 네. 약간 그런 약간 제비꼬리 뭐 약간 제비꼬리 막 그 지휘자 옷 같이 막 이런 것도 네, 좀 있고 네.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짧아질수록 시대가 점점 변하는 거거 이렇게 어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이제 그런 게 좀 짧아지고 1920년대는 이제 처음으로 스포츠웨어라는 게 나왔어요. 여성들의 스포츠웨어가 나왔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수영복 나오고. 아, 수영복 왜 약간 바지같이 생긴 그 수영복이랑 수영모. 네, 맞아요. 그거 맞죠? 그 사진. 딱 떠올랐어. 네. 근데 남성들의 옷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전쟁의 그런 불안이나 그런 거를 공포나 이런 거를 잊기 위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일부러 더 화려하게 입고 그런 파티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옷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는 그런 거는 약간 남성복이나 여성복에서 같이 볼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20년대 이 이미지들을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서 보고 있노라니, 있노라니 뭐. 나도 이렇게 화려하게 챙겨입고 어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불끈불끈 드는데요? 가긴 어딜 가. 제가 수고스럽지 않게 20년대 이미지 몇 개 찾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를 또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냥 굳이 안 찾고 이렇게 슉 한 번에 볼 수 있게. 근데 남성복은 없어요. 남성은 뭐 이렇게 별로 그때 브룩스 브라더스 봐. 거기에 있는 되게 클래식한 아웃핏. 신발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 진짜 남성복은 크게 안 변해요. 뭘 크게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않아요?
나름 유행이 있지 왜 그래? 아, 머리 스타일처럼요? 네, 있죠. 그냥 자켓 같은 형태는 그렇죠. 그게 끊임없이 변하잖아. 뭐 자켓이. 더블 브레스트 뭐 네. 그다음에 뭐 랭스 같은 거 조금씩 변하고 여기 하고 허리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죠. 남자한테는. 뒤에서 봤을 때 허리선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래서 그거를 한 군데를 틀 거냐, 두 군데를 틀 거냐, 아니면 안 틀 거냐. 안 틀 거냐의 옵션도 있어요? 네, 그럼요. 이게 그냥 통으로 떨어지는 자켓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앞에 여기 카라가 어느 정도 넓어지는지, 넓어졌다, 좁아졌다, 다시 넓어졌다. 그리고 버튼이 3버튼, 더블 버튼, 싱글 버튼 그런 식으로 그것도 계속 이렇게 변하거든요. 유행이. 남자. 나는 근데 궁금한 게 그런 거는 개인의 취향인 거예요? 아니면 약간 유행에 지금은 거의 개인의 취향이 돼버렸죠. 그래서 90년대 초반 그때만 돼도 더블 해가지고 이렇게 입는. 그래서 그때 잘 생각해 보면 그때 교복들을 보면 이렇게 더블로 입는 교복들이 있었어요. 이 더블 버튼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교복이 그런 게 약간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 근데 순식간에 몇 년 안에 그게 되게 촌스러운 자켓이 돼버려. 그러면은 원래 교복 디자인이 더블로 돼 있던 그게 되게 유행인 줄 알고 더블로 했는데 몇 년 있다가는 가장 촌스러운 교복이 돼버리는 거지. 그 교복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형식들이 계속 보여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된 것 같아. 그죠? 어떤 분위기에, 취향이죠. 어떤 분위기에, 어떤 바지에, 어떤 신발에, 어떤 셔츠에, 아니면 어떤 넥타이를 맬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더블 했다가, 싱글 했다가, 투 버튼 갔다가, 뒤에도 뭐, 하나, 둘, 없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뒤를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허리선이 이렇게 남자도 달라지거든. 그리고 그 체형에 따라서 생긴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살이 찌면 찔수록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두 개, 뒤가 트는 거요? 그래야 이게 좀.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도케 씨는 이게, 앞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도쿄 오빠 말씀하시는 거. 야, 왜 그래? 나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그렇게 생겼어. 뭔 소리야? 됐다. 열 손가락. 건강하다. 감사하다. 이게 사람이 사이드는 얇고요. 그리고 내가 사이드가 얇아? 네. 얇은 편이야? 아니. 아닌데. 앞뒤로 얇다는 얘기잖아. 그죠. 앞뒤로 내가? 얇고. 아닌데. 내가 이렇게 두꺼운 편인데.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이는 이 페이스 부분 있잖아요. 이 정면이 넓은 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깨도 넓고 얼굴도 크고 이렇게 다 넓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옆에 사이드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블 자켓 같은 거 입으면 어울리더라고요. 더블 브레스트가 어울리세요? 네. 오, 그거 어울리기 그래? 힘든데. 네. 그거 요즘 입기 되게 힘든 건데. 근데 요즘 이렇게. 유행이에요. 더블 브레스트. 거기다가 이제 그거 베스트 같이 입는 네. 그런 거 있잖아. 네. 되게 클래식해 보이는. 네. 더블 입은 게 훨씬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오히려 더 부각시킨다고 해야 되나? 됐어. 남성복도 그런 유행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정말로 선택의 문제가 됐지. 그러니까는 한때는 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걸 아예 커스텀이 아니면은 찾을 수가 없었지. 내가 살 수가 없었지.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없었는데 지금은 뭐 유행에 상관없이 내가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게 또 패스트 패션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대량으로 싸게 만들어내니까 그게 얼마든지 그런 옵션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남성들은 넥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유행은 조금 들어봤는데 실루엣의 유행에 대한 실루엣도 그럼요. 넥타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요? 넥타이의 유행에 따라서 그 정장의 실루엣도 같이 갔죠. 그럼 그렇구나. 확실히 그랬지. 그렇게 보링한 분야는 또 전 되게 보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맨스웨어도 이 남자 정장도 그럼요. 이 굉장히 그 델리케이트한 게 있어. 남성복은. 제가 예전에 한번 패션 한참 공부할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남성 정장, 그러니까 아빠 옷, 안 입는 정장을 하나 이제 갖고 오라고 우리한테 다 했어요. 다행히 아빠 옷 중에 안 입는 정장이 한 벌 있으셨거든요. 갖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걸 다 뜯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남자 정장 옷을 뜯어봤는데 와, 남자 정장 옷은 언니 뜯으면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되게 복잡하죠. 네. 만드는 과정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 안에. 레이어가 엄청나. 보물찾기예요, 완전 진짜. 레이어가 엄청나. 재밌다. 네. 그 가슴 예전에 이 가슴 이 앞에 쫙 떨어지게 하려고 여기에 대는 요 가슴 부분만 되는 원단이 또 따로 있고 그 안에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쓰는 바느질이 또 따로 있어요. 맞아요. 앞에 앞서가 어떻게 아세요? 에? 참나. 날 뭘로 보는 거야? 아니 그거는 정말 까봐야 하는데. 아휴 왜 그래요? 이게 언니 여기 남자 왜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슴 윗부분 이거 뭐라고요? 심장 갑바 부분. 이 갑바 부분을 옷을 까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 숄더 패드 같이 패드가 얇게 들어있어요. 거의 저거야 방탄조끼야. 레이어가 겁나 많어. 그 패드 위에 손 스티치가 다 들어가요. 근데 그 손 스티치도 그냥 막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런 일자 스티치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C자 스티치 들어갔다가 맞아요. 바느질의 방법이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많이 스티치 써요. 들어갔다가. 남성복에. 네, 그래서 거기다가만 되는 패드가 따로 있고 어깨 패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라이닝 또 그 안에 또 패드 따로 있고 되게 엄청 복잡하고 근데 그게 이런 남자의 이런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한테 코르셋 고래 그런 코스튬으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네. 그 실루엣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싸죠. 네. 그리고 또 싸죠. 후뚜루마뚜루 그냥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남자 정장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제대로 된 숱은 비쌀 수밖에 없어. 그죠. 이제 잘 모르시는 여성분들께서는 남성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 근데 이 남성복이 이 굉장히 많은 레이어와 이 굉장한 디테일을 갖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남성복이. 갑자기 남성복 얘기를 하고 그래. 산탄네요 또 뭐. 우리 그러면 도깨 씨가 아예 남성복 하나 만들면 좋겠다. 됐고. 왜 뭔 소리 패션을 하는 거야. 가도 잘했을 거라며. 그러니까 우리 오빠 저랑 콜라보 하실래요? 아이, 내가 제일 못 그리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못 그리는 게 사람이야. 근데 정말 웃긴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성의 코르셋 같은 형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남성복은 그렇죠. 여자들은 더 이상 코르셋은 특별한 게 아닌 이상은 안 입잖아요. 입거든요. 근데 남성복에는 그런 비싼 남성복에는 그런 디테일들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어요. 바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구나. 바지도 주름을 하나 넣느냐, 두 개 넣느냐. 그다음에 이제 훅 있잖아요. 훅을 덮느냐 아니면 익스포즈 할 거냐. 이런 디테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쨌든 쓸데없이 남성복. 왜냐면 20년대 남성복은 저는 그냥 몰라 이러고 넘어가는데. 아니에요.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이 있지. 아마 더 많을 그럼요. 거예요. 네. 찾아보면.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여성복이었다는. 여성복의 1920 변화는 년은. 엄청난 것. 네. 오늘도 또 엘리 패션워커 아니면은 그렇게 눈여겨보이지 않을 1920년대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청취자분들 느끼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듣고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면은 그동안 뭐 누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어디에서 뭔가 그림을 봤을 때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럼요. 어딘가에서 봤던 그냥 예쁜 드레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우리 또 엘리의 패션워크를 듣고 보고 나니 알고 보니 1920년대에 오셨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겠네. 그렇게 되겠네. 혹은 그냥 요즘 모던 룩의 시작이 바로 그 시대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플래퍼 룩 뭐 이런 정도의 단어만 알고 있어도 그죠? 재밌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또 그렇죠. 혹은 또
어디 가서 또 얘기할 때 그죠, 모던 룩에 네, 네. 아는 척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티파니에서의 아침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의 그거는 몇 년도인가? 그 이후인가? 그러면 이후죠. 그거는 그 이유인 좀 것 또 같아요. 이후. 시카고. 아, 그렇지. 네, 시카고요. 시카고, 뮤지컬 시카고. 뮤지컬 시카고. 아, 그러니까 바로 딱 들어오네. 네, 딱 들어오죠. 뮤지컬 시카고요. 그러네, 그러네. 네. 아, 그렇지. 근데 이 뮤지컬 시카고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조금 딱 어떤 특정 세계에서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것도 20년대 그죠. 그 그렇지. 아웃핏이에요. 그러네, 네. 그러네.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악도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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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뉴욕의 재즈. 근데 20년대 하면 그거 생각나는데 그거 있잖아. 싱싱 띵디딩. 그거 에어컨 노래 아니에요, 언니? 그렇지. 싱싱이 에어컨 노래. 싱싱 불어라 이거 아니에요? 아이 참. 그렇군요. 오늘도 또 즐거운 재밌고 유익한 네, 엘리의 패션 워커였습니다. 네.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또 생각하고 조사하고 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20년대 이 여성 패션을 얘기하다가 잠깐 그 남성복에 대해서 등산을 탔던 엘리의 패션 워크였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들 그리고 좋아요 꾹꾹 하트 그다음에 뿅뿅. 하트 뿅뿅 이런 거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독해 건축 독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독해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Love. Love.